네,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섹터 분석이 중요한데요. 오늘 집중할 업종은 바로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악재, 실적 우려를 넘긴 화장품, 하반기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최근에 수출 데이터로 시장을 호황했던 화장품주가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과의 호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리나 LS증권 연구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월장을 돌아보며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에 발목이 잡히면서 주가가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반기 1분기까지 실적이 좋다가 2분기까지 이제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좀 재미가 없었었고 네. 더불어서 이제 이어지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가 약간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에 빠르게 올랐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수출 데이터 보시면 일단 성장세가 한 자릿수대로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환율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한 3에서 5% 플러스 성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동안의 화장품 업종 내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미국 수출이 약간은 둔화가 되고 또 감소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업종 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보는 거는 이 K뷰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수출 데이터가 약간은 좀 미스 내지는 좀 안 나온 거는 관세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싸게 수입하려는 그런 선수요가 7월까지 반영이 된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15% 이제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소비자가에 100%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소비자가가 올라가는 폭은 사실 50센트에서 1불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좀 소비에 좀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동안 우려했었던 거는 미국 소비인데 네, 어젯밤에 나왔지만은 어쨌든 8월 이제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컨센서스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 기회로 저희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주가 최근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K뷰티, K화장품이 아시아를 넘어서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업계의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가 워낙에 경쟁력이 뛰어난 게 시장이 너무 치열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워낙에 그 유행에 민감하고 그리고 쇼폼 같은 그런 바이럴에 굉장히 하나하나 다 반응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고군분투한 내용 때문에 사실 어떤 나라에 갖다 놔도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다음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 다들 중동과 유럽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수출 성장세를 보셔도 이제 미국 다음으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0년 전에도 중국이 한창 좋았을 때 중국 다음이 어느 시장이라고 했을 때 나왔던 이제 지역들이기는 해요. 근데 그때랑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SNS 통해서 전 세계가 같은 콘텐츠를 소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산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과거 달리 이제 물류나 배송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편의성이 제고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과거랑 좀 달리 진행이 되고 또 확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 릴스, 쇼폼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화장품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기가 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미국의 관세에 이어서 지금 소액 직구 면세 혜택도 폐지를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오히려 ODM 업계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생각보다 중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의외로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네.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바이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쉬인이라는 패션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업체가 뭐 저희 잘 아시는 에이블리 같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케이스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뭐 2,000원에 팔고, 다이소에서 네. 파는 고무줄 뭐 3개 머리끈 같은 것들 뭐 거의 막 30개 1,000원에 팔고 막 이렇게 싸게 팔고 있는 물량 공세를 네. 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가 화장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의외로 지금 미국에서 많이 직구를 하고 있었던 그런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세가 조금 낮은, 관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생산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좀 이런 수주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3분기부터 해서는 이제 코스맥스 미국 법인 같은 경우도 뭐 비단 이제 미국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네. 미국 로컬 업체들 주문들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ODM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또 대표적으로 한국콜마가 있겠죠. 최근 의료기기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말 그대로 계속해서 몸집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 간에 지금 현황을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 어떤 기업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APR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그쵸,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할리우드 스타 분들이 뭐 이게 하고 있다, 뭐 스킨케어 한 번만 루틴이다, 사용하면 또,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쇼폼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사야 되는 그런 품목으로 약간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ODM 업체들은 그런 기기 만드는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거기에 쓰이는 제품들 지금 확장을 하려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콜마가 스타트업 이제 엔트윅이라는 회사 같이 이제 협업해가지고 염증 완화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병의원용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아토피 염증 완화하는 그런 제품들 개발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기술력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품목들이 이제 과거 그냥 화장품이었던 것들이 뭔가 미용기기와 같이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군까지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막 시작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좀 성장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화장품의 트렌드를 보면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뭐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같은 굵직한 대형 화장품주는 사업 개편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업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고 바뀌었죠. 예, 네. 소비 트렌드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편의점 같은 데에서 히트 상품이 나오면 옛날에는 이 상품의 수명 주기가 22개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4개월로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쇼폼 같은 것 때문에 워낙에 지금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의 몸집이 크면은 굉장히 뒤뚱거리면서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 보니 좀 몸집이 가볍고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디 브랜드 위주로 지금 성장세 및 화장품 판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아시겠지만 뭐 코스알엑스 같은 회사 잘 가져와서 지금 미국에서 좋은 성장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리한 부분이 오히려 있다고 보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행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또 그때그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LG전자로부터 이제 프라엘, 옛날에 이제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미용기기를 또 양수를 받아서 이제 그쪽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애경산업도 과거에 이제 팩트, 저희 뭐 견미리 팩트라고 불렸던 히트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슬로우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보셨겠지만 태광산업으로 이제 인수 협상도 대상 이제 골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통해서 약간은 좀 체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환경은 인디 브랜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형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성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요즘에는 유행 트렌드가 워낙에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몸집이 큰 기업들은 좀 따라가기에 제한적이다. 인디 브랜드의 성과가 성장이 앞으로도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 이야기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색조 브랜드죠. 플라워노즈가 한국 공식 SNS 계정을 열면서 국내 상륙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 브랜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중국 브랜드들을 또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ODM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중국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레벨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료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패키지가 되게 오. 예쁘게, 그래서 제가 괜찮은지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비싸서 살 수가 없을 가격이 정도로 좀 가격이 있군요. 조금 있는 수준인데도 미국에서 좀 히트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라부부가 이번에 히트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중국 소비자들이 좀 조악하고 또 품질도 별로 좋지 않고 디자인도 뭐 별로 예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자제품이랑 다르게 침투를 글로벌리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라부부라는 소비자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서구권까지도 모든 소비자들이 줄을 세우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도 이제 글로벌리 좀 침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방증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이제 그런 품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어반 아웃피터스라고 뭐 잘 아시는 편집샵에 이제 2.3개월 만에 5등까지 올라간 이제 브랜드가 이 플라워노즈라는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10월에 웹사이트를 오픈을 하겠다라고 SNS에 공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자체몰 플러스 만약에 올리브영이나 이런 쪽에 입점이 가능하다면 Z세대들 위주로 좀 호응을 얻고, 그리고 또 이 한국 시장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리 큰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또 다른 국가로 확장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좀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장품 섹터를 눈여겨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하반기에 어떤 화장품 업종을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코스맥스 가장 좋게 코스맥스.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국내 시장은 워낙에 인디 브랜드 수요가 지금 많기 때문에 예, 그냥 꾸준히 지금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해외 법인일 텐데, 이제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해서 좀 미국 서부 지역에 영업 사무소 만들어서 지금 영업 노력을 해왔던 것들의 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사업 부문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내용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연결 자회사 중에서 뭐 원료라든지 이제 패키징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조금이나마 이제 기여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뭐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는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간략하게 유통업종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앞서서 중국과의 호재가 지금 좀 많은 상황 속에서 유통업종이 또 한 번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최근 백화점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백화점으로 지금 민생지원금 나온 게 사실 사용처가 아니어도 소비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소비 심리도 개선이 되고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상반기까지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나와주면서 저희가 좀 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출 비중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주요 백화점 업체들의 플래그십 점포들, 그러니까 명동에 있는 점포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점포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 그러니까 20%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외국인 매출 비중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현대백화점 신세계 같은 경우 면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림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유통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연구원님? 네, 유통주는 저희 탑픽이 신세계이고요. 신세계. 네, 본업에서는 리뉴얼을 지금 많이 진행을 상반기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리뉴얼
연결하면 보통 이제 기존 점포 신장률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연말까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면세점은 정말 최악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흑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가장 저희가 실적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통주 안에서는 신세계를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오리나 LS증권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